서울대 조기용 교수님께서 좌심실의 수축기능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조기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경희신촌법 하면은 항상 놀라는 게 엄청난 청중분들 때문에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데 제 강의가 선생님들한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하여튼 염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중에서 제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가장 쉬운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하는데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와 스트로크 볼륨으로 결정되는데 이 스트로크 볼륨은 엘브에 들어오는 혈액량이 프리로드와 엘브에서 나갈 때 부하되는 압력인 애프터로드 그리고 심장 자체에서 수축을 하는 컨트랙틸리티에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 컨트랙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젝션 프랙션과 S 프라임, 그 다음에 스트레인, DPDT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스트로크 볼륨을 결정하는데 실제로는 이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게 EF가 항상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 EF를 측정할 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해야 되는데 네 가지 기본적인 걸 꼭 이야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 환자의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좌심실에 구조적인 이상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좌심실 바깥 뭐 페리카디움이라든지 판막이라든지 RV 쪽에 구조적 질환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하페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심초파에서 발견됩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고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젝션 프랙션을 갖다 평가할 때는 반드시 수치화해야 되고 그것은 볼륨이라든지 디멘션으로 체크하고 그 월 thickness, 그 다음에 리지널 월 모션 오버널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챔버 지오메트리, 컨센트릭 피지올로지인지 아니면 에센트릭 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꼭 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과거 리포트가 있으면 반드시 꼭 비교해서 변화가 없는지 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꼭 리포트해야 되고요. 그리고 70% 이상이면 슈퍼노멀이라고 그러고 50% 이상이면 노멀이고 40에서 50% 사이면 마일드 리듀스드고 그다음 30에서 40% 사이면 moderate 그 다음에 30% 미만이면 severe dysfunction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스톨릭 펑션은 우리가 파이널 프로덕트인데 챔버의 변화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젝션 볼륨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 줄어드는 만큼 아우터로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생기는 것이 결국 시스톨릭 펑션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젝션 프랙션과 티슈도 플로 스트레인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톨릭 펑션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이볼 에스티메이션, 눈으로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눈은 한 거의 60% 이상인데 재니까 50% 나오면은 60% 이상 될 때까지 맞춰야 돼요. 계속 재야 돼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챔버 디멘전, 볼륨, 매스.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하는 거는 AV 프레니어 무브먼트. 이게 왜냐면은 심장의 LV에는 거의 80%가 롱기튜디널 컨트랙션 하는 거기 때문에 티슈도 플로와 좀 비슷한데 아우틱 밸브에 죄송합니다. 그거 애뉴루스에 그냥 커서를 대고 M 모드를 해버리면은 애뉴루스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그걸 갖다 보면은 잘 움직이면 이젝션 프랙션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티슈도 플로. 그 다음에 스트레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요. 요즘은 너무 문제는 많이 파퓰러 돼가지고 뉴얼 테크닉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스톨릭 펑션은 에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과 치료와 예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퀀티티브 어세스먼트는 반드시 벤트리클의 사이즈와 볼륨에 의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스톨릭 펑션은 굉장히 부하 로드에 굉장히 디펜던트합니다. 우리가 에코로 평가하는 거는 로드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그 로드 많이 디펜던트하냐, 레스 디펜던트하냐 그 개념만 있을 거고
이거는 프랭크 스타링 로에 의해서 보면은 스트레칭이 많이 돼 있으면은 쇼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볼륨이 증가되어 있으면은 컨트랙션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넘어서면은 결국 LV 디스펑션이 생겨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 다이스톨의 볼륨이 크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이젝션 프랙션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로드가 되는데 프레셔가 높으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LV 예를 들면 아우틱 스노시스나 시비어 하이퍼텐션이 있으면은 컨트랙til리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이젝션 프랙션 스로 볼륨을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 두 개념을 반드시 에코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붉은색들은 전부 다 로드 디펜던트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시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LV 디멘전을 갖다 먼저 체크할 때 지금 대부분의 그거 ASD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하는 에코 매뉴얼에 보면 파프라리 머슬에서 제어를 하는데 저는 가르칠 때 마이트럴 밸브 팁에서 가르칩니다. 마이트럴 팁. 그리고 파스널 롱 엑시스에서 숏 엑시스에서 하는데 여기에 잘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숏 엑시스 하면 안 됩니다. 롱 엑시스 하라고 해요. 네, 이거로 이젝션 프랙션도 캘큘레이션 하는데 그다음에 매스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시스톨시의 septum은 이렇게 되고 포슈로 월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포슈로 월 쪽에 보면은 코데 스트럭처가 많기 때문에 코데를 갖다가 재면 안 됩니다. 코데를 제끼고 반드시 말카디움을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 재야 되는 것이죠. 자, 같은 환자입니다. 제가 왜 롱에서 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잘 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 잰 겁니다. 잘못 쟀고 그러면 굉장히 과장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잘 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면 이게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미드 포션이 나오고 이쪽은 베이잘 포션이 나오고 그게 움직이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숏엑시스 하면 굉장히 과장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럴 때면 챔버의 크기도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서를 댔을 때 베이잘이면 셉툼이 베이잘이면 포시돌도 베이잘 이게 미드면 미드 그러니까 각 월이 직각이 되는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렇게 직각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재야 되는 것이 가장 잘 재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핫펠러라든지 이런 거 될 때 챔버 디멘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영상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이거는 환자 문제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서는 이게 굳이 M모드로 재지 마시고 2D로 그냥 프리즈 해가지고 직접 재십시오. 챔버로. 그래 재는 것이 오히려 더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M모드를 할 때 타입 콜스 메서드인데 지금 우리는 이거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는 이거 볼륨으로 측정해서 하게 되는데 에피갈 4챔버와 2챔버를 하는데 Modify Simpson 메서드 혹은 디스크 서메이션 메서드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포쇼튼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N시스톨과 N다이스톨에게 프리즈를 해서 여기 엔도카디얼 보드를 갖다 이렇게 쭉 그립니다. 반드시 여기 파프라리 머슬은 안쪽으로 그리면 안 되고 파프라리 머슬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쭉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리게 되면 엔터를 누르면은 에이펙스에서 베이스까지 요거 라인 제일 큰 라인을 그리고 기계가 오토마틱하게 25개, 30개 정도로 갖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라인을 갖다 그리게 됩니다. 그 라인을 갖다가 IR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에리어가 형성되죠. 그 에리어를 갖다 여기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볼륨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거 디스크 서메이션 메소드라고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볼륨을 측정하는데 근데 여기 마이크로 밸브가 열려 있는 데인데 마이크로 밸브가 항상 닫혀 있는 데를 지어야 됩니다. N 다이스톨 N 시스템 마이크로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일 큰 거와 제일 적은 걸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이젝션 프랙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N 다이스톨 볼륨을 갖다가 스로 볼륨을 나누면은 이렇게 이젝션 프랙션. 근데 이젝션 프랙션은 LV의 입장입니다. LV에서 다 피가 아우터로 이렇게 다 나가면은 100에서 70이 나가면 70%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LV가 아우터만 가는 게 아니고 딴 데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저거 마이트랄. 자, 이미지를 애널리스 하기 전에 이게 2D 그 이미지가 엔도카디알 보드를 잘 보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눈 감고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이미지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같은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 만든 것 같습니까? 이거 못 만든 겁니다. 이게 에이펙스는 옆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옆으로만. 에이펙스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 그 포셔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에이피컬 septum의 월모션을 갖다 평가할 때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젝션 프랙션이 볼륨이 적게 되니까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노멀 있는 환자에게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게 하펠리라든지 월모션 장애가 있는 LAD 테리토리 있는 환자에게서는 조심해야 될 영상입니다. 반드시 에이펙스가 에이펙스는 옆으로 만들어도록 이렇게 잡니다. 우리가 풀업을 할 때 우리가 LV 에이펙스 우리가 가장 잘 손으로 만졌을 때 이런 부위를 잡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바깥쪽, 좀 더 아래쪽으로 해야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과장해야 되죠. 포셔츠는 엄청나게 과장해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 꼭 명심하시고 이건 완전히 원래는 그냥 정상인 환자가 슈퍼노멀인 것처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면 대부분에 알 수가 있죠. 이건 참 노멀입니다. 근데 제가 커서를 갖다가 septum에 한번 갖다 놔보겠습니다. 아르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이 아르비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있는 현상이 잘 생깁니다. 이게 아르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 이 환자는 심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커서를 갖다 놔도 아르비로 거의 안 움직이죠.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한 60% 정도 되고요. 이젝션 프랙션은 한 20%대. 이거는 아마 한 40%대. 이거는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만들고 그 눈에 맞추도록 이젝션 프랙션을 꼭 만듭니다. 이젝션 프랙션은 가장 파워풀하죠. 지금까지 나온 페이퍼 중에서 이젝션 프랙션 같은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콘트랙티를 반영하느냐? 근데 굉장히 많이 이 이젝션 프랙션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같은 환자가 이스케믹 카르디오마이오파티 있는 환자인데 뭔가 LV 펑션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보게 됐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은 2개월 전부터 디스플레이로 와서 카디오메갈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면은 월모션 장애가 있습니다. 인피리어 월에 완전히 에이크네이즈가 있고 이쪽 미드 포스트 월에 에이크네이즈가 있고 CBMR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니까 월모션은 뭐 크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근데 MR이 없어졌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LV 펑션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환자가 LV 펑션이 좋아졌습니다. 이젝션 프랙션 확실히 좋아졌죠. 그럼 환자의 컨트랙티비티가 좋아졌느냐? MR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1년의 과정을 보면은 MR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LV의 입장에서는 아우타는 하이 프레셔 시스템이고 LA는 로 프레셔 시스템이고 LV 입장에서는 MR이 있으면은 MR로 보냈는데 훨씬 더 LV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젝션 프랙션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스트로크 볼륨이냐 백워드 스트로크 볼륨을 갖다 합니다. MR이 없는 환자의 35%와 MR이 있는 환자의 35%는 개념 자체가 확실히 다릅니다. 시비어 MR이 있는 환자의 35%는 시비어 LV 디스펑션입니다. 그래서 판독할 때도 이걸 꼭 디스크라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시비어 LV 디스펑션. 아우틱 스테노시스를 보겠습니다. 아우틱 스테노시스는 이렇게 여기 시비어 AS가 있대요. 글로벌 펑션이 떨어져 있는데 LV 펑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죠. 바로 좋아집니다. 이때도 컨트롤 틀릴 때가 실제로 이 환자는 아마 마이오카디움 자체는 나쁘지 않은, 배드하지 않은 마이오카디움일 겁니다. 그래서 시비어 MR의 25%와 시비어 AS에 있는 25%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비어 MR의 25%는 이 환자는 마이오카디움이 완전히 다 거의 다 굉장히 나쁜 것이고요. 시비어 AS의 25%는 이 환자는 마이오카디움이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LVH가 있으면 챔버가 적어지기 때문에 슈퍼노멀 같은 이젝션 프랙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환자 이젝션 프랙션은 똑같이 나왔는데 60%. 근데 애뉴러스의 모션 보십시오. 이거와 이거는 확실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LVH가 있는 환자에서 이젝션 프랙션은 슈퍼노멀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젝션 프랙션, LVH가 이젝션 프랙션 55% 이러면 이 환자는 실제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드 인디펜던트 파라미터. 마이트랄 밸브가 닫히고 아웃풋 밸브가 오프닝 전에는 볼륨의 변화가 없죠. 볼륨의 변화가 없는데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재자.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서 보면은 요게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뭔가 일어나는 걸 갖다 보면은 볼륨이 로드 인디펜던트 파라미터가 되지 않을까. 요게 바로 1m와 3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V 제곱한 프레셔는 4와 36. 그래서 요 사이에 차이를 하면 32 머큐리를 갖다가 요 타임을 갖다가 나눠주면은 DPDT가 되는데, 뭐 DPDT를 꼭 알 필요는 없고, 요거 프로파일을 보면 이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프로파일이고, 이거는 굉장히 좋죠. 이런 게 노멀이고, 이건 떨어지고, 이걸 갖다 개념을 갖다 알았어요. 이것도 예외적 임팩트가 있는데 귀찮아서 요즘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때까지 챔버를 바꾸고 마이오카디멀 자체를 갖다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뭐 생략가 있다. 티슈는 벨로스는 낮지만 앰플리튜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필터를 갖다 열을 갖다 대어가지고 이걸 없애버리고 증폭을 해버리면 앰플리튜드 티슈 프로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노멀과 디스펑션을 갖다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정상은 septal 애니머스는 7.5cm%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제가 같은 환자입니다. 포셔팅을 하나 잡았고 정상적으로 잡았습니다. 포셔팅을 하니까 S''이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플러도 이미지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잘 잡아야 도플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주시고, 이것도 예우적인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스트레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이 두 환자가 이젝션 프랙션은 같지만은 이게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눈에 보기도 이게 훨씬 좋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이젝션 프랙션으로 그러면 시스톨릭 펑션에서 보면 우리가 스트레인은 이 스펙트럼입니다. 우리가 이게 블랙 앤 화이트로 표시되는 이 하얀 점들을 갖다가 M 모드를 그리면 이렇게 트래킹이 되는 것이 시스톨릭. 주의해 주십시오. 이게 이 하얀 거는 어코스틱 덴시티가 대신에 음향의 강도가 높은 것이고 조금 덜한 건 음향의 강도가 낮은 것이죠. 이 음향의 강도가 똑같은 걸 갖다가 기계는 추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갖다 두 지점을 갖다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N 달스톨과 N 시스톨에 추적했는데 이 거리의 차이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각 세그멘트를 갖다가 모든 것을 다 측정해서 평균을 내면은 스트레인을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계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임상적으로 이용하면 홀 에이펙스가 에이큐네이저가 있고 미드 안테로 볼고 에이큐네이저가 있는데 붉은색이 정상입니다. 그 보면은 쉽게 이렇게 뭐가 나쁘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에이펙스가 나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요즘은 뭐 에코 장면은 무조건 대부분 다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EF에 비해서 쉽게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브클리니컬 마이오카드 디지즈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고 마이오카디움 자체를 갖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로드에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예요. 물론 이것도 디펜던트하긴 디펜던트하다 하지만 레스 디펜던트.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가 굉장히 오비에스한 림포마로 케모세라피를 했고 오주라마이신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환자. 제일 처음에 이때 에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2018년 5월달에 처음 에코를 했는데 이때도 카디오메갈리도 없고 ECG도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증상도 없습니다. 환자가 무시러 왔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가 오주라마이신 500mg. 이때 처음 에코를 했습니다.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오주라마이신이니까. 이젝션 프랙션이 50%가 나왔는데, 요 50% 조금 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조금 낮게 줬습니다. 보드라인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라고 리포트를 하고 스트레인이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이거 카디올로지 컨설트를 해라고 했는데 컨설트가 안 나왔습니다. 이때 스트레인이 보통 스트레인은 한 20% 정도 돼야 됩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EF로 잘 평가할 수가 없지만은 이때 벌써 우리 느낌은 마이오카드 디지즈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2000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년 정도 뒤에 보면 환자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어지러마이신 계속돼갖고 LV 에이펙스의 슬로우버스도 괜찮아요. 이게 마이오카드 디지즈를 갖다가 굉장히 빨리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펑션을 갖다가 평가할 때는 환자의 볼륨 스테투스를 갖다가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를 꼭 기록을 해야 됩니다. 블러드 프레셔, 아르티스노시스 이런 프레셔를 갖다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는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에코 리포트를 할 때는 환자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런 걸 다 보고 시스토리